다음 몇 번? 86번이요? 우리 86번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원이 S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S축에 접한 때는 우리 어떻게 식을 작성하기로 했었냐면 만약에 중심이 A, B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우리 S축에 접하면 우리 S축에 접한다고 볼게. 그럼 여기가 지금 A, B라고 했었을 때 실제 이 반지름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S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제곱이 들어옵니다. Y축에 접하면 여기가 A제곱으로 바뀌고요. 오케이? 일단 식을 이렇게 써주는 건데 사실 우리 이 친구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 바로 떠올리셔야 되겠죠? 우리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2,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럼 얘는 우리 식 다 나온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b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근데 우리 상수는 결과적으로 얘 전개했었을 때 상수값이니까 우리 상수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9 넘어오니까 4가 되겠죠. 얘가 우리가 k가 되겠죠. 우리 일반형은 어차피 표준형을 전개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k는 상수항이니까 이 전개했을 때 상수항 값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하세요.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괜찮아요? 네, 9가 넘어온 거예요. 이 9가 넘어온 거예요. 어차피 상수한 값이니까. 는 0을 말하는 거니까. 또 다음 질문. 아까 90 몇 번 있잖아. 91번이요. 91번. 이 원이요. S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중심을 일단 또 써보면 우리 바로 여기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2, 마이너스 A. 일단 우리 S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우리 양수 A, B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친구가 일단 몇 사분면인지 알 수 있죠. 얘가 지금 양수니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4사분면입니다. 괜찮죠? 우리 4사분면일 때는 결과적으로 여기가 R,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지름도 R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 식 어떻게 작성하게 됐습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 은 R제곱 이렇게 작성하게 됐어요. X축, Y축 둘 다 접할 때 그리고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겠죠. 1사분면이면 여기 둘 다 마이너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사분면은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로 변할 거고 4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결과적으로 x-2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결국 r이 2라는 걸 이제 나타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친구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다. 결국 우리 y의 개수는 둘 곱하고 2 곱해서 우리 4y가 나올 거니까 이 친구가 2a다. 따라서 우리 a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 상수항은 여기서 우리가 8, 4 넣으면 4잖아요. 상수항은. 그치? 근데 4는 우리가 10-b라고 나온 거니까 우리 b는 6이 되겠네요.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준형하고 일반형은 그냥 전개했을 차이니까. 그치? 그래서 더하면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중에 괜찮아?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유형 9번 혹은 8번, 8, 9번 중에 있어요? 없어요? 다 해결됐나요? 좀 그랬구나. 다 했어요? 296번? 수영 190번 없어요? 또 괜찮아? 93번? 우리 96번만 하고 오늘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야,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원 위에 점 P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떤 원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얘는 7,1 그리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이런 원이 있다고 봅시다. 얘가 7,1이고 반지름 길이가 2루트 2인 루트 8이니까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원 위에 어떤 P가 있다고 했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 원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P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원이 그려지든가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원이 그려지고 이런 내용이죠. 그지?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와우.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런 원이 그려진다는 거고 반지름이 5P P가 여기 있으면 뭐 이런 원이 또 그려진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이렇게 생긴. 결과적으로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프린트 잠깐 또 살펴보시면 이 점이든 선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를 한번 보시면 결국 점이든 선이든 결과적으로 이 원위를 움직이는 이 P라는 점에서 가장 가까우려면 이 원의 중심부터 이 점이나 선까지의 이 거리가 있었을 때, 디스턴스가 있었을 때 여기서 이 반지름을 뺀 우리가 D-R일 때가 최소값, 미니멈 값이 나오고요. 그럼 가장 길려면 결국 여기에 존재했을 때겠죠. 그치?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 디스턴스에다가 이 R을 더한 실제 이 길이가 가장 긴 거니까 얘는 D 플러스 R인 맥시멈 값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선도 마찬가지. 이 직선과 만약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딱 접하는 이 접점에서의 거리가 최소가 나올 거고 여기서 더 평행 이동해서 여기까지 딱 접했을 때가 가장 최대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점으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국 나는 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 이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고 이 거리는 이 두 점 아니까 우리가 디스턴스 구할 수 있고요. 거기다 반지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7, 1, 2니까 얘는 루트 50 그리고 여기는 2 루트 2니까 여기서 2 루트 2를 더한 게 우리 맥시멈 값이 되겠네요. 우리 맥시멈은 이렇게 되겠네. 우리 50 같은 경우는 5 루트 2가 돼서 우리 7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니 최소값을 구하다 하면 그냥 2루트 2를 빼면 됩니다.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5루트 2에서 2루트 2를 뺀 3루트 2가 될 거고 최단 거리를 물어봤으면 3루트 2가 될 거고 최대 거리를 물어봤으면 7루트 2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 가십니까? 흉 오케이 우리 10번 유형 10번 우리 자취의 방정식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첫 번째 어떤 규칙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점이 움직여요. 그랬을 때 이 점이 움직이는 그래프가 있었을 때
그래프가 있었을 때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점 있죠. 이 동점의 좌표를 항상 always야. 항상 x, y라고 둡니다. 오케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건 중에서도 만약에 뭐 원위에 점, 원위에 점, 뭐 q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 그래프를 도와주는 어떤 또 점이 있다면 그런 점도 또 다 좌표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뭐 a, b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그 문제에서 말해주는 규칙이나 조건에 대한 내가 식을 작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이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 10번에 있는 문제는 다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내가 먼저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풀 시간을 또 줄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우리 298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오케이, 우리 점 1,3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정점이 있고요. 1,3이 정점이 있고요. 우리 이 친구는 딱 보자마자 중심 떠올리셔야 돼. 우리 중심이 몇 콤마 몇인? 1, 마이너스 2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반지름까지 한번 해봅시다. 2분의 루트 우리 a제곱 b제곱 4 플러스 16 마이너스 4시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3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루트 2 그쵸? 그럼 이 약분되니까 2루트 2 반지름이 2루트 2인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중심이 1, 얘는 1,3이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2 같은 현상이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겠죠. 실제로 이 길이는 5기 때문에 지금 딱 이런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위에 점 P가 있대요.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P라는 점이 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뭐래? 이 선분 AP, 이 선분 AP의 중점. 그러면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P의 중점, P가 여기 있으면 중점, P가 여기 있으면 중점, P가 여기 있으면 중점, P가 여기 있으면 중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점들을 모아보면 이런 도형이 그려지죠. 그래서 저 파란 색깔 도형의 방정식 구해주세요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도형의 둘레를 구해달라는 것은 실제 이 친구의 뭘 구해달라? 반지름 구해달라는 말이랑 똑같겠죠? 왜냐면 이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지름 곱하기 파이기 때문에 즉 2R 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실제 그래프 그리는 것은 우리 중점이 그리는 거지. AP의 중점이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실제로 그리게 되는 이 M이라고 둘게요. 중점. 미디움. 이 친구의 좌표를 X, Y라고 둡니다. 무조건 실제 그래프 그리는 애.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애는 무조건 X, Y라고 두고 실제로 얘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이 P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점은 아닌데 원 위를 뺑뺑뺑뺑뺑 돌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A, B라고 두겠습니다. A, B라고 줄게요. 그럼 나는 첫 번째 일단은 놨어요. 우리 실제 그래프 그리는 걸 X, Y라고 뒀어요. 두 번째 실제로 원 위를 움직이는데 실제 그래프 그리는 애는 아니고 도움을 주는 그 그래프의 점을 A, B라고 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제 문제의 조건이나 식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구해줄 겁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지. 오케이? 잘 보세요. 일단 저 X라는 놈은 이 A랑 여기는 이 P의 중점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2분의 1하고 A 더한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X라는 좌표는. 그죠? 그리고 Y라는 좌표도 Y의 절반일 거니까 Y의 합의 절반일 거니까 얘는 B 플러스 3의 절반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식이 뭐냐면 실제로 이 A, B라는 놈은
이 a, b라는 놈은 우리가 원래 주어진 이 원을 뺑글뺑글 도는 친구였잖아. 맞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이 친구, 뭐 애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 플러스 2의 제곱은 지금 8인 이 식을 만족하는 a, b죠. 저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b. 맞아? 그럼 나는 식이 나와. 어떤 식이 나와?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8이라는 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a, b가 이 원 위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난 사실 이 식을 통해서, 이 노란색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a라는 놈은요, 2 곱하고 1 넘어가면 2x-1 이렇게 써도 됩니까? 우리 b라는 놈은요, 2y-3이라고 써도 됩니까? 괜찮아? 지금 여기 있는 x나 여기 있는 x는 동일한 x고요. 여기 있는 y는 여기 있는 y는 동일한 y야. 그럼 애를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와? 2x-1의 제곱 더하기 2y-3의 제곱은 8을 만족하겠네? 얘를 만족을 하네?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가 xy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네. 애가 도형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 이해돼요? 지금? 실제로 a, b는 애가 성립을 했지만 a라는 놈은 2x-1. 여기 실제 이 x, y의 이 x가 여기에 해당하는 x랑 동일한 x인 거예요. y랑 y는 동일한 y야. 그랬을 때 애를 내가 대입을 했었을 때 여기에 지금 실제로 뭐가 성립했기 때문에 x랑 여기 y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 애가 이미 성립한 식이고 a 자체가 애고 b 자체가 애니까 애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도 당연히 성립을 했을 거고. 근데 여기는 이 x하고 y는 실제 이 x하고 y랑 동일한 x, y이기 때문에 동일한 x하고 y 좌표를 구한 거잖아. 다시 실제 이 그래프 위에 움직이는 점 P를 A, B라고 놨잖아. 우리 점들이 다 뭐야? 이 등식을 성립하는 X, Y를 다 모은 거잖아. 걔를 우리가 그냥 A, B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실제로 A하고 B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고. 근데 우리 실제 이 중점이라는 것은 A하고 지금 A라는 점, 1,3하고의 중점이니까 이 식이 나온 거고. 그럼 얘를 내가 A하고 B에 관한 식으로 고쳤을 때 이 식이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이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을 할 거고, 근데 실제 이 식 자체가 X하고 Y를 이 X나 이 Y가 정확하게 똑같은 X, Y이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결국 이 X, Y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나요? 잠깐만. Sorry, I'm so sorry. 여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플러스 1. 뭐야? 플러스 2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질문한 거구나. I'm sorry.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친구, 봐봐. 우리, 와우. 2x-2의 제곱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이 2x-2라는 거는 내가 2로 묶으면 x-1이고 이 전체를 제곱한 거랑 똑같죠. 그치? 어차피 이 친구나 이 친구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 A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4의 x-1의 제곱이랑 같죠?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어떻게 보겠다? 여기는 내가 4의 x-1의 제곱이라고 볼 거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써보면 2y-1의 제곱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2로 꺼냈을 때 y-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랑 같을 거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얘는 어차피 4의 y-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나중에는 얘가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럼 여기는 우리가 4의 y-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8이다 이렇게 지금 쓴 거죠. 그럼 양변을 내가 4로 나누면 x-1의 제곱 플러스 y-2분의 1의 제곱은 2가 되겠지. 얘가 지금 뭐야? 실제 이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야. 이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야? 중심이 어디고? 1,2분의 1이고 반지름이 몇인? 반지름이 루트 2인, 루트 2인 저는 원이 그려집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우리 지름 파이가 정답이 되죠? 그럼 2 루트 2 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우리 이 r이 지금 루트 2니까. 오케이? 다시 처음에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점을 x, y라고 두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식을 작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원위에 있는 점, 뭐, 이런 애들을 우리 A, B라고 두자.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 X하고 Y가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이 작성이 되고, 근데 실제 이 A, B는 실제 이 원을 움직이는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이고, 나는 지금 X하고 Y에 관한 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A 대신에 X에 관한 식, B 대신에 Y에 관한 식으로 고쳐서 대입을 해도 여전히 애가 지금 성립하는데 애도 등식이니까 애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이 될 거고 완벽하게. 근데 여기서 실제 XY가 이 XY랑 동일한 XY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정식 자체가 X하고 Y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애를 간단히 해주면 우리가 자체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해보면 A는 1,3이고 원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했었을 때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이 친구를 XY라고 두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실제 이 XY는 AP의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 X는 2분의 A 플러스 1, Y는 2분의 B 플러스 3이라는 게 성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실제 이 A, B는 원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이었나요? B 플러스, 아까 얘가, B 플러스 2의 제곱은 8을 만족하는 실제 이 원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고요.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 XY에 관한 식으로 고치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이 A 대신에 2X-1, B 대신에 2Y-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 최종적으로 2x-2의 제곱 플러스 2y-1의 제곱은 우리가 2인 8인 이 식이 돼서 실질적으로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x-1의 제곱 y-2분의 1의 제곱은 2가 돼서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 그려짐으로 둘레의 길이는 2 루트 2파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299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구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20을 만족시키는 우리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실제 움직이면서 그래프 그리는 이 P의 좌표를 x, y라고 주기도 하고,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우리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20이다 이렇게씩 작성하면 되겠지? 우리 PA제곱은 우리 PA 자체가 루트 x의 차의 제곱, y의 차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그럼 여기는 우리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PB의 제곱은 우리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친구가 20입니다. 괜찮아요? 다 y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냥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y의 차가.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같고요. 2x제곱, 2y제곱. 그죠? 둘 곱하고 2 곱하면 있는 6x에는 마이너스 6x니까 없어질 거고, 어차피 y 값은 없을 거고, 그리고 얘가 지금 20이다 이렇게 씩 나오죠. 잠깐만, 아니 20이다가 아니 2 이렇게 나오죠. 얘는 9, 9. 그래서 넘어가면 오케이. 양변을 1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되겠죠. 2로 나누면. 이 식이 뭐야? 실제 xy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이니까 얘가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여기 있는 이 x가 다 같은 x예요. 같은 x. 같은 x예요. 이 y가 이 y예요. 다 같은 y예요. 실제로 얘를 성립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모든 점들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실제로 여기는 이 xy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모든 애들이 결과적으로 그리는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우리가 닉네임이 단위원이 되겠죠. 반지름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면 단위원이라고 되겠죠. 답은 이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자취 방정식의 가장 기초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저 점을 x, y라고 두는 게 제일 중요해서 조건에 따라서 식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식을 만족하는 x, y가 결과적으로 이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 y를 모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00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0번. 300번. 와우. 우리 두 점이 있어요. 우리 두 점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위의 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을 G라 할 때 우리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저 밑에 있는 식이라고 합니다.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그냥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해라는 걸 좀 한번 해볼게. 이해를 한번 해보면 우리 여기가 3,0, 여기가 0,6인 이런 두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3짜리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죠. 그지? 정확하게 약간 이런 원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딱 반지름이 3이니까 이런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 두 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었을 때 A의 무게중심이 무게중심 중선의 교점이니까 이쯤 있었겠네. 이런 무게중심들 P가 움직일 때마다 무게중심이 바뀌겠죠?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ABP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 무게중심을 또 구해보면 이런 점들이 찍힌다라는 거야 계속. P가 움직일 때마다 그런 연속성을 가졌을 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죠. 이렇게 원. 그럼 어떤 원이 그려지는지 우리 좀 그려보면 사실은 이런 원이 그려질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 봤었을 때 만약에 P가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무게 중심 구하면 한 이쯤에 있고요. G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으면 그러면 얘는 중선에 잡히니까 한 이쯤 찍혔겠죠? 그럼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우리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실제 저 파란 색깔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오케이?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건 무게중심이죠. 그죠? 얘를 내가 x, y라고 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원 위를 움직이는 애는 도움을 주는, 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애니까 우리 그냥 a, b라고 둘게요. 저 p의 좌표를 a, b라고 둡시다. 두 번째, 실제 우리 이 x하고 y가 어떤 친구냐라고 봤었을 때 a, b, p의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x라는 값은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그지? 그래서 x끼리 다 더하면 여기는 3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고요. 우리 y는 3분의 y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6 플러스 b 플러스 6이 되겠죠? 괜찮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이 식에서 완벽하게 등식이 성립하는 친구는 이 P라는 이 A, B는 이 원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이니까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를 완벽하게 만족을 할 거고요. 오케이? 근데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 X, Y가 그리는 도형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X, Y의 반환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 A는 여기서 우리가 보면 A는 우리가 3x-3이 될 거고, 우리 여기서 B는 우리가 3y-6이 되겠죠? 그지? 그럼 A가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인데, 우리 A가 3x-3이 되고, 여기는 우리가 3y-6이 되면, 그래도 완벽하게 성립하겠죠? 얘는 등식이니까. 그지? A하고 B에 관한 식이 완벽히 성립을 했으니 애초에 A가 이 친구고 B가 이 친구라는 말은 결국 얘를 바꿔 써도 성립을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X나 이 Y가 결과적으로 이 X나 이 Y랑 동일한 애이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이 X하고 Y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 아까처럼 고쳐보면 얘는 우리가 9에 3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원래 이 친구 뭐야? 3의 x-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9의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우리 9의 y-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는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9 약분 되니까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1콤마2고 1콤마2고 그치? 그리고 반지름이 이런 1인 이런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P가 뭐고 1 그리고 Q는 2 그리고 R 원래 여기는 R제곱인데 R이나 R제곱이나 지금 똑같으니까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점은 G라는 무게중심이고 그래서 X, Y라고 두죠. 그리고 실제로 저 x, y를 도와주기 위한 점이 나타나는데 우리 원위를 땡글땡글 도는 저 p를 a, p라고 주죠. 우리 g는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x끼리 합을 3으로 나눈 값, y끼리 합을 3으로 나눈 값을 좌표로 갖고 있으니 우리 x는 3분의 a 플러스 3, y는 3분의 b 플러스 6이 되고요. 그다음 실제로 저 a, b라는 것은 저 원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를 만족하는 점들이라고 보면 나는 지금 x, y에 관한 식으로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음.
됐을 때 여기 아까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를 변형을 해서 A는 3x-3, B는 3y-6을 대입을 하면 저식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이 되고 저식 자체가 실제로 x, y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니까 결국 이 g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어디가 막히는 듯한 느낌인데? 1, 2, 3 어디 몇 번? 1번 괜찮은? 일단 좌표부터 부여해 주는 거. 2번 괜찮은? 무기중심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무게중심은 x끼리 더해서 3호 나누고 세국지점 나오면 y끼리 더 더해서 3호 나누니까 괜찮죠? 음. 우리 3번은 실제 이 a, b라는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실제로 대입하면 성립하는 a, b들이 다 모인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이 식이 이 원위로 움직이는 점 P를 A, B라고 준 겁니다. 근데 난 실제로 이 A는 3x-3이고 3y-6이잖아요. 얘를 여기다 대신에 다 대입을 한 이 식이 실제로 x, y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x, y가 그리는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니까 우리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301번 이 친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유형은 좀 자주 나오는 유형? 유형? 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교재에서 좀 많이 출연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떤 두 딱 정점이 있었을 때 이 정점을 똑같이 계속 m 대 n으로 m 대 n으로 거리의 b가 m 대 n인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원이 그려지는데 그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 원.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에 선생님이 표현을 해줬어요. 어떤 두 정점 A하고 B로부터 거리가 m 대 n, m 대 n, 뭐 예를 들어 얘를 우리가 지금 3대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어떤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3대 1, 3대 1, 3대 1.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3배 하면 똑같아진다는 소리야. 그런 3대 1의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 다 모아보잖아요. 3대 1. 그럼 여기다 하나, 둘, 셋 해서 3대 1인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점, 원이 만들어지고 괜찮아요? 그럼 실제로 이 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 정점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도 있었겠지? 그 키 중에. 그래서 3대 1로 내분하는 점과 3대 1로 내분하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오케이? 만약에 2대 1이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우리가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고 있는 원이 그려진다는 거야. 오케이? 걔를 우리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체 처음에 우리 배웠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로서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도 한번 구해 볼 거야.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외공점 구하는 공식도 지금 바로 설명을 해줄 건데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와우. 실제 A, 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그 점을 그냥 P라고 줄 거고 실제 애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X, Y라고 줄게요. 저걸 만족하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내가 쟤를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좀 다시 한번 바꿔보면 결과적으로 AP 대 BP가 2대 1이 되겠죠. 2대 1이 되겠구나. A하고 B로부터 어떤 두 정점 A하고 B로부터
2대 1을 나타내는 이 점 P, 그 다음에 뭐 2대 1, 뭐 2대 1, 뭐 이런 애들 다 모아본다는 소리야. 그럼 무조건 AP 대 BP는 2대 1을 만족하는 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식을 작성할 거니까 우리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으니까 우리 이 BP는 AP다.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겠고 어차피 우리 BP나 AP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 어차피 양수니까 얘 제곱해도 상관없겠죠? 괜찮아요? 어차피 거리고 거리는 어차피 양수니까 어차피 루트 벗기려면 어차피 제곱해도 상관없죠. 등식은 성립하니까 양수끼리. 그럼 여기다 우리 식을 다시 작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에 우리 BP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차의 제곱, y의 차의 제곱이니까 x-5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리고 AP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등식을 만족하는 지금 이 등식이 완벽하게 만족을 하고 그때 이 x, y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이번 그래프를. 간단히 해줍시다. 네, 어차피 동량끼리만 계산할 겁니다. x제곱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x제곱하면 4x제곱. 그럼 여기는 x제곱 넘어오니까 3x제곱.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y제곱 볼게요. 4y제곱에서 또 y제곱 넘어오니까 3y제곱. 괜찮죠? 이제 x의 개수 볼게요. 여기서는 줄 곱하고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여기는 플러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2x.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지금 일반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줄 곱하고 2 곱하면 8. 4, 8에 32. 32인데 마이너스 4가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몇이에요? 36? 되겠죠? 36y. 괜찮아요? 4, 8에 32, 32 더하기 4. 36. 그 다음 우리 상수항 보면 여기는 25, 16. 우리 25랑 16 더하니까 우리가 지금 41이고요. 41에다 4 곱하니까 164고요. 그리고 이 친구 계산하니까 5인데 5 넘어오니까 5 빼니까 여기는 159 이렇게 됩니까? 는 0 인식이 되네요. 그치? 그럼 여기는 지금 x제곱, y제곱 계수 같고요. x, y라는 항이 없으니까 결국 1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야. 의심해 볼 수는 있겠지. 왜냐면 우리 아직 반지름은 아직 안 해봤으니까. 우리 어차피 3으로 나눠볼게요.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이는 3, 3, 4, 12 3이는 3, 3이 6 우리 3, 5, 15, 3, 3, 9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파이 r 제곱 즉 반지름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그럼 실제로 이 친구 반지름 한번 구해보면 우리 2분의 루트 5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14의 제곱이니까 196, 우리 12의 제곱 144, 그리고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212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 친구 계산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어차피 우리 제곱파이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그냥 4로 변하고 루트 없애면 되겠죠. 루트 없애면 되겠죠.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지? r제곱이니까 그냥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정답. 그럼 우리 196, 144 더하면 10, 340에서 212 빼니까 8, 138? 128? 이렇게 됩니까? 답은 이렇게 해서 128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지워도 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괜찮아요? 잠깐만요.
요즘 계속 새벽, 사도 안 나눴어. 사도 안 나는. 4도 안 나눠서. 이건 계산 잘했어요. 32파이가 되겠죠. 32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얘는 우리가 원래 이제 알려줬던 방법에 대해서 푼 거고, 우리 어차피 이 친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풉니다. 지어도 되죠? 어떤 주점이 있어요. 하기 전에 이제 외분점 공식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내분점 공식은 어떤 주점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x1, y1, x2, y2. 우리 내분점 공식 구해주세요. 얘를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요. 우리 내분점 공식은 n 플러스 n분의 먼 것 길이 x에게 지금 x 좌표니까 nx2 더하기 nx1 괜찮죠? 콤마 n 플러스 n분의 먼 것 길이 y 좌표니까 ny2 ny1 얘가 우리가 내분점 공식이에요. 우리 외분점 공식은 아주 간단하게 플러스 대신에 다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mx2 마이너스 nx1 n-n분의 my2 마이너스 ny1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공식이에요. 근데 원래는 우리 개정 전에는 선생님 때는 다 이거 배웠었는데 이제 개정판 되면서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배분점 구하는 공식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저 A하고 B가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1,2가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5,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 구해볼게요. 내분하는 점 몇이에요? 3분의 먼 것 길이 더하면 되죠? 곱하고 더하면 10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9, 3분의 먼 것 길이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 내분점은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괜찮아요? 그리고 외분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외분점은 빼면 되죠, 이번에는. 1분의 안 쓸게요. 1은 생략 가능하니까. 그래서 먼 것 길이 1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11, 이렇게 되죠. 11, 또 2-1분의 먼 것 길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까?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는 거야. 오케이? 잠깐만. 또 계산 실수했어? 요즘 왜 이래? 먼 것 길이 마이너스 8 해서 2를 빼니까 괜찮죠? 그럼 우리 지름의 양 끝점이면 우리 이제 중심 구해볼게요. 우리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우리 더해서 2 나누면 되잖아. 그쵸? 우리 지름의 지금 양 끝점을 주어진 거니까 우리 중심은 항상 여기 중점이기 때문에 5하고 11 더하고 2 나누니까 8 콤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우리 반지름은 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지름의 길이가 나오니까 우리 지름 길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6, 루트 72, 6루트 2 이렇게 나오죠. 우리 반지름 6루트 2. 잠깐만. 어? 1? 어디 말하는 거죠? B? B가 어디 있어? 이거? 여기 B 두 점. 우리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내분점은 3,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여기가. 외분점, 여기는 11, 마이너스 10이 된 거고. 그럼 우리 중심은 두 점의 중심이니까.
뭐야.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우리 중심은 8, 마이너스 10이 된 거고. 그죠? 그럼 내 왼쪽에 왼쪽이 제일 지금 지금 우리 지름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이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 여기 양 끝점이면, 걔의 중점이 중심이 되죠. 중점의 좌표. 잠깐만. 나 환자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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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끼리 더하고 왜 이런 거였지? 얘네들끼리 더하면 14 나누기 2니까 7 콤마 이렇게 될 거고요.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12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8. 그럼 64, 8에 여기도 8이니까 64 더하기 64. 128. 루트 128이 되겠죠. 그렇지? 우리 지름이 루트 128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반지름은 몇이에요? 4로 나누면 되니까 루트 32죠. 2분의 1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32파이 똑같이 나오죠. 32파이. 그 중심도 똑같이 나오나요? x-10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자체 방정식 꼭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우리 지금까지 그냥 원에 대해서만 딱 놀았어요. 그지?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갑니다. 개념 설명 좀 많이 진행을 하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이제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하고 콜라보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항상 똑같잖아. 2차 함수 배우면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또 콜라보해서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있으면 직선 하나로 같이 포함해서 놀겠습니다. 그 우리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원들, 직선들이 나와서 콜라보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하겠다.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관계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 우리 수학에서 관계는 자동으로 해달라. 어떤 원이 나오고 직선이 나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단 원하고 직선하고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달라는 건데, 우리 원하고 직선은 총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가져요. 이차함수는 똑같습니다. 결국 직선이 그려졌을 때 평면상에서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결과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거나.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 봐봐. 우리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어떤 원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차함수 똑같았고 원도 똑같아요. 결국 교점의 좌표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이 성립하는 x, y라는 소리니까 우리 방정식의 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실질적으로 이 y 대신에 우리 mx 플러스 n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생겨요? 2차 방정식이 생기죠. 괜찮지? 그러면 안 만난다. 교점이 없네요. 우리 좌표 평면은 다 실수값만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는 말은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판별시키는 0보다 작다. 성립한다는 거고. 괜찮죠? 우리 접한다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판별시키는 0이다. 써달라는 거고.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실근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니까 판별시키는 0보다 크다를 이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판별식 썼을 때 음수면 안 만나는 상황이구나. 0이다? 접하는 상황이구나. 직선하고 원이.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 판별식이 그러면 이 직선하고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혹시? 어느 부분이죠? 지금? 저 음. F 하는 거 이거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이 친구 어차피 전개해봤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했었을 때 어차피 여기가 x하고 y로 이루어진 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어쨌든 직선을 x 대신 y 대신 x로 대입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근을 같은 한근을 같은 근을 허근을 같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난다. 즉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아 허근을 갖는다. 애초에 방정식의 근이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안 만난다. 라는 거고. 판별식 t는 0이면 접한다.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저런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선생님은 이해 잘 안 써. 안 쓰고 우리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린 지금 뭐 배우니까 도형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식에 매몰되면 안 돼.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뭐 배웠기 때문에 결국 우리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직선이 어차피 있잖아요.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봤었을 때 우리 애를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했었을 때 어차피 얘도 우리 반지름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보다 크면 얘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죠.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내가 반지름이 더 짧아. 그러면 얘가 안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둘이 이거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 타이핑 잘못해가지고. 내가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 그럼 접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반지름이 더 짧아. 반지름이 더 커. 라고 하면 당연히 반지름이 더 크다는 말은 이 안에 디스턴스가 더 가깝다는 소리니까 두 점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만약에 뭐 표준형으로 써 있어서 걔를 다 전개해가지고 또 y에다 넣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 쓰고 있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간단하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중심할 수 있고 반지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두 직선 사이까지 거리 공식도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부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우리 잠깐 좀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 디스턴스가 r보다 즉 우리 디스턴스가 r보다 더 큰 경우 안 만나는 경우죠. 안 만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 자체의 유형이. 그냥 언제 최소야? 언제 최대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우리 평행선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행한 직선이 접하는 이 접점에서의 접점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단 거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애가 평행해서 이 뒤에서 딱 접하는 이 순간이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 현의 길이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현의 길이. 유형상. 그렇죠? 우리 도형에서. 그럼 우리 현의 길이는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뭘 배웠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이 아무렇게나 그어져도 상관없이 항상 내가 수선을 그리면 항상 수직이등분선이 돼요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 어차피 반지름 말고 점과 직선 사이까지 디스턴스 알잖아요. 우리 어차피 피타고라스 통해서 이 값 구할 수 있죠. 걔를 주배한 게 결과적으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는 건 이 친구예요.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여기는 우리가 접할 때 선생님이 일단은 포인트 뭐냐면 무조건 내가 원과 직선 사이까지 관계를 알아냈어. 접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치? 그럼 내가 그래프를 막 그릴 거 아니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무조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단 이 90도를 표현해 주세요. 알겠죠? 애가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이거 표현하는 거 뭐 1초밖에 안 걸리니까 해주시고 실제로 저걸 했었을 때 그나마 실수를 더 할 수 있냐 없냐 혹은 내가 정보를 더 취득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90도 표현 무조건 직각 표시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떨 때? 접할 때. 그럼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오늘 외우고 갈 거야. 한 3번씩 쓸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에요.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우리 프린트를 보면 두 가지 상황을 나타냈어요. 첫 번째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실질적으로 사실 애보다는 우리가 평행이동한 관점에서 이런 형태가 더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 상황별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울 건 많이 없어. 우리 첫 번째는 이게 원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원이 주어지고, 야, 이 원위에 어떤 x1, y1에서 내가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우리 1번 상황. 만약에 중점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아닌 상황에서 이 점을 지나는, 이 접점을 지나는, 잠시만, 얘를 우리가 닉네임을 써볼게. 원 위에 점 x1, 여기 다 어차피 프린트 다 있어요. y1을 지날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엄청 간단해. 이 x 2개 곱해져 있고 y 2개 곱해져 있잖아요. 둘이 쪼개요. x 더하기 y는 r제곱이 쪼개요. 그리고 이 중 하나에다가 이 x1, y1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x1, y1을 하나씩만 대입을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 어차피 얘는 접점이니까 어떤 정점이야. 뭐 2,3이면 2x 플러스 3y는 r제곱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실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서의 원 위에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저 원의 방정식을 둘로 쪼개서 하나에다가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야, 이 친구는 어차피 이 그래프를 S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뿐이죠. 그치? 그럼 이 직선도 똑같이 S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만 평행이동해주면 되는 거잖아. 얘도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에서는 쟤도 두 개도 쪼개줘요, 일단.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에다가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차피 여기 실수값, 여기 실수값이니까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 나오는 거니까 x, y가 1차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죠? 얘가 중심이 a, b고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 선생님 그냥 m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주어질 때 야,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기울기가 m인 원을,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저거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상황. 얘도 똑같아. 우리 첫 번째 상황, n 두 번째 상황이었죠? 우리 첫 번째 상황은 우리 이 친구일 때, 기울기가 m인, 여기 m이라고 쓸게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공식입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떤 형태로 한 거냐면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가정을 해요. 오케이? 가정을 해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라는 식을 사용하면 n 값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가 공식이 됩니다. 오케이? 우리 2번 식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외우고 있다면 어차피 애도 마찬가지야. S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식으로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되는 구조니까
우리 평행이동 관점은 어떻게 한다 했어? 식을 작성할 때 뺀다 그랬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고 s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어. 실제 학교 시험에선 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을 그리는 경우다.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도 똑같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원 위도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도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원 밖의 한 점에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우리가 잘 봐주셔야 돼. 첫 번째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텝 1. 내가 첫 번째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보면 어차피 나는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m이고 어쨌든 x1, y1을 지나니까 이 x1하고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얘는 우리가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얘는 어차피 정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숫자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 m, 실제 m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n은 x1, y1을 지나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는 사실 얘밖에 없지. 식 하나만 더 필요하죠. 식 하나만 더 필요하잖아. 식 하나는 어디서 구합니까? d는 r이다.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텝 2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디스턴스하고 반지름 길이가 같아요라는 식을 통해서 m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m값 구하.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공식이니까 한 2번 아니면 3번씩 쓰면서 지금 빨리 외울게요. 네. 혹시 종이 없으신 분? 이거 세 개. 이거 3개 외워주세요. 우리 기울기 주어졌을 때 y는 mx 풀마 r루트 n제곱 플러스 너무 구조적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외워두면 오래 가니까. 그리고 왜 2개예요,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왜 있어요? 이렇게 2개 있으니까. m의 직선. 얘도 우리가 d는 r 하면 3번도 마찬가지로 m도 2개 나옵니다. 역시나 2개니까 n값 2개 나와요.
그래서 n값 2개 나오니까 해보면 이렇게 우리 유형들 학습하면서 또 볼 거니까 우리 마지막 개념이에요. 마지막 개념. 이거 하나만 들으면 끝나니까 개념 설명은 일단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내용이 똑같아. 개념도 똑같고 우리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수많은 직선들을 나타내는 방정식 배웠었죠. 얘를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고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a, b면 a, b 왜 a, b야? 여기 그냥 p, q라고 두면 이 방정식이 뭐였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방정식 이 둘 중에 아무데나 k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아하 어차피 여기다가 PQ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했고 실제로 PQ 넣으면 는 0 성립하죠. PQ 넣으면 는 0이 성립했기 때문에 교점이 찍힌 거지. 둘 다 똑같이. 그럼 내가 이 직선은 여기다 PQ 넣고 여기다 PQ 넣어도 어차피 얘가 0이고 얘도 0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는 우리가 PQ를 지나는 실제 K 값에 따라서 계속 뭐가 바뀌어요?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기울기가 계속 바뀌죠. K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이 점을 지나는 이 수많은 직선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오케이? 이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 원이 있습니다. 우리 두 원이 있고 우리 두 원을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주고요. 는 0. 그리고 우리 O2는 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두 원이 있다고 봤었을 때 지금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만약 교점이. 그랬을 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실제 저 두 원을 그리는 두 점을 지나는 우리 원들은 엄청 많아요. 얘를 우리가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애도 있고 얘를 이렇게 지나가는 원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원들이 있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저 A라는 점을 우리 알파 여기를 우리가 그냥 뭐 P1, Q1 얘를 우리가 P2, Q2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애도 똑같아요. 공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k 앞에다 붙여도 상관없어. 어디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지금 내가 쓴 이 공식이 식이 저 a, b를 지나는 수많은 원을 나타내는 인정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여기다가 P1, Q1이든 P2, Q2든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점이 찍힌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실제로 이 점이나 이 점 넣어도 둘 다 는 0이 나오죠. 여기도 뭐 P1, Q1이나 P2, Q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실제로 0이 나왔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럼 이 식도 마찬가지야. 이 식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여기다가 내가 P1, Q1이나 P2, Q2를 대입했을 때 다 똑같이 0, 0 나오니까 K 값에 관계없이 는 0이 나오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이 쓴 식도 무조건 저 두 점을 지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어차피 k 값에 따라서 x제곱의 개수나 y제곱의 개수는 똑같고요. 어차피 kx제곱, ky제곱이니까 더해봤자 k 플러스 1의 x제곱, k 플러스 1 y제곱이 되는 거니까 x제곱, y제곱 개수 똑같고요. 어차피 k 대입해봤자 xy라는 항이 없고요. 즉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얘도.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선생님이 추신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공통연의 방정식도 있다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있는 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면 x제곱하고 y제곱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러면 뭐 돼? x하고 y의 개수만 남아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되잖아요. 걔가 어떤 애냐?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모든 식,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식은 무조건 저 A, B가 들어가. A, B를 지나. 무조건.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점이 찍힌다고, 저 점이. 괜찮죠?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지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얘는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저 공통현의 방정식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원들의 방정식이 돼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오늘 개념 설명은. 이게 우리가 지금 원의 방정식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야, 내가 힘들지 너가 힘들어? 많이 지치죠? 선생님도 지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302번. 근데 원래 열심히 하면 또 시간이 또 금방 가. 어. 요즘 비가 안 오면 선생님 맨날 한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든. 박수. 아, 새벽이에요? 새벽 4시. 무슨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자나? 2-3시간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을 하고 선생님 맨날 그 트럭 보면 막 뒤에 많이 실려 있잖아. 농약 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좀 자긴 해요. 나는 낮잠 한 2시간, 3시간 자가. 7시는 못 자고. 7시간은 못 자. 이 여름에는 잘 못 자. 겨울에는 좀 겨울잠 자거든. 왜냐면 그때 농사 안 지으니까. 근데 여름엔 지금 바빠가지고 선생님 지금 18,000평 하고 있어. 콩을.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빡세요. 왜냐면 저희가 평균 그래도 매출이 한 8천만 원 나오거든요, 1년에. 근데 농사 잘 지으면 이제 8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선생님, 그 이제, 선생님 투잡이니까 아침에만, 여름에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괜찮아. 6월부터 딱 10월까지만 일하거든? 딱 4개월만 일해, 4개월. 콩은 딱 4개월. 그래서 이때만 좀 선생님 힘들게 살아.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니까 암산이 잘 안 돼. 확실히 잠을 자야 돼, 사람은. 힘들어, 힘들어. 합시다. 우리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 이 친구가 사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죠. 공통현. 우리 지금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통현이 너와 평행해 기울기가 같아. 라는 말이죠. 괜찮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쓸게요. 이렇게 쓴 거 이해 가요, 지금? 어차피 우리 방금 형태를 보면요. 어차피 표준형을 전개한 게 일반형이고, 어디 갔지? 내가 쓴 거? 어차피 내가 애가 표준형으로 써있든 일반형으로 써있든 표준형이라 써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개했을 때 애잖아. 그죠? 어차피 저 R제곱이 넘어오면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굳이 쟤를 또
얘를 또 전개해가지고 무조건 일반형으로 써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k에 여기는 우리가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애가 지금 뭐야?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 또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죠. 근데 난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공통현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써볼게요. 암산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동량끼리만 계산 가능한 거니까 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없어지고 y제곱에서 y제곱 빼니까 또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둘 곱하고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a x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ax가 되겠죠. 괜찮아? 그리고 y는 둘 곱하고 2 곱하면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y 어차피 여기 x, y 없으니까. 우리 상수항만 보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a제곱 써볼까?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4 여기는 a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마이너스 a제곱 여기는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5 지금 이렇게 되겠죠? 는 0 상수항 마이너스 4 a제곱인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은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난 사실 얘 관심 없지. 왜? 나는 그냥 평행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는 x의 개수의 b나 y의 개수의 b가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2a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랑 같으면 되죠. 그치? 우리 어떤 거 배웠습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평행하다라고 하면 a'분의 a는 b'분의 b라고 배웠기 때문에 2a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랑 평행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우리가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a는 몇이었구나? 1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평행할 때는 저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a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가 같아야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304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 하나가 있고 원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원 하나가 우리 두 번째 원에 둘레를 2등분한대요. 야, 그럼 우리 원이 일단 한번 써볼게. 우리 일단은 딱 일반형 나오자마자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우리 중심 같은 경우는 0, 이렇게 되고요. x의 개수 없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니까 a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5. x제곱 없으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우리가 4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오죠? 그럼 4a제곱 다 없어지고 얘는 4, 9, 36이니까 2를 6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3이 되겠네요. 반지름 3짜리 원이고요. 우리 이 친구는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하나는 반지름 3짜리 얘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A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했죠. 더 큰 원이 A를 이등분한대요. 둘레를 이등분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애가 지름의 양 끝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이 원이 지나면 우리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겠죠. 무슨 말이냐면 한 원에 두 점을 이렇게 지날 때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면 된다는 소리. 그러면 이렇게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 말이. 오케이? 어. 그럼 이 말은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와우! 얘도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난 지금 뭐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A 중심의 좌표. 여기가 지금 A, 0,A잖아요? 그지? 이 A 값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친구를 딱 봤었을 때요. 우리 이 친구는 이 녹색깔은 반지름이니까 여기 3이죠. 그렇죠? 0,A고 반지름이 3이니까 3. 얘는 지름의 양끝점이 여기 2죠? 그럼 여기는 루트 5면 되죠? 그치?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다라고 식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5 x의 차의 제곱 1 플러스 y의 차의 제곱은 우리가 뭐니까 루트 5니까 우리 a 제곱은 4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 a는 2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프 이해가요? 지금?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당연히 얘는 반지름일 수밖에 없고 어차피 얘가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이 친구가. 얘가 얘 지나니까 어차피 원이 있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3이잖아. 그죠? 우리 원이 항상 이렇게 맞물리면 우리 중심까지는 여기 항상 90도를 이루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가 90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A가 2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좀 더 어렵게 풀고 싶어요. 하면 우리 이제 공통연의 방정식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루트 5입니다. 해도 A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넘어갈게요. 오케이, 우리 305번. 우리 와우. 우리 두 원이 있습니다.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우리 이 친구 다시 한번 보면, 뭐, 하나는 짧은 놈, 하나는 큰 놈, 이렇게 그러시고요. 하나는 루트 15고, 하나는, 루트 20이니까, 이렇게 그려볼게.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우리가 0,3이고요. 그럼 우리 이 친구가 루트 15가 될 거고, 우리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항상 저런 그림에서 오는 거니까. 그럼 우리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차피 반지름 안단 말이에요. 그지? 우리 공통현의 방정식 세우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디스턴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거 2배 하면 우리 공통현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도 다시 한번 보니까 얘는 우리가 4,0이고
반지름은 우리가 루트 20인 친구네요. 여기가. 그랬을 때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한번 나타내보면 우리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5 플러스 k인데 어차피 k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지금 구할 겁니다. 우리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x제곱, y제곱 다 없어질 거고요. 어차피 x의 개수는 우리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8x 이렇게 될 거고 8x 우리 y 구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y 괜찮죠?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 상수항하면 여기서 플러스 9 마이너스 15니까 우리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6이고 20 빼니까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로 나누면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애가 우리가 지금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이 친구가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끝났다. 우리 뭐만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구하면 루트 5분의 아니, 루트 16 플러스 9니까 루트 5분의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 길이가 디스턴스라고 하셨을 때 우리 d는 x의 개수의 제곱, 루트의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은 우리 루트 25니까 5분의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절대값. 그리고 0,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이 길이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절대값 나오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가 2입니다. 그럼 끝났네. 우리 이 길이 몇입니까? 네,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11 이렇게 되겠죠? 루트 11. 근데 난 실제로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 2루트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2루트 11.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괜찮아요, 지금? 이해돼요? 우리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하셔서 정리해주면 공통연의 방정식 나온다. 그리고 공통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 하나의 반지름 말고 디스턴스 구하면 피타고라스 써서 우리가 공통연의 절반 구할 수 있고 항상 우리 점은 현으로부터 수직이 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2 하시면 우리가 공통연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와우! 307번 해볼게요. 307번. 지금도 좀 많이 나가고 싶긴 한데 봅시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 두 원의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원 C의 중심 C에 대하여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반지름 우리 3짜리인 친구와 반지름이 루트 5인 친구가 있대요. 우리 이 친구가 C가 되고요.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이렇게 3인 친구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가 3,1이고요. 우리 반지름이 루트 5인 친구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 두 원이 만나는 이 교점을 우리 A, B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C의 중심, 그래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게 목적입니다. 괜찮아요? 원 C의 중심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끝나는 문제? 공통연의 길이 알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그럼 삼각형넓이 구할 수 있죠. 공통연의 길이 구할 수 있고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구하면 높이 아닐까? 우리 공통연의 방정식부터 구해봅시다. 우리 x-1의 제곱 플러스 이거 안 써 이제. 이 두식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지. 어차피 k가 마이너스 열 거니까. 괜찮아요? 빼봅시다. 그럼 x제곱, y제곱, x제곱 다 없어지고요. 그럼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6x를 빼니까 4x 나올 거고. 지금 공통연의 방정식 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y는 플러스 6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플러스 8y가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9 없어지고요. 여기서는 1 있을 거고. 1에서 우리 이 친구는 넘어오면 5잖아요. 1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4는 0. 얘가 우리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겠네. 괜찮아요? 어차피 9 넘어간 거 쓰잖아. 그치? 그리고 5 넘어간 것도 5 넘어간 걸로 쓰는 거니까 10에서 5를 빼니까 5. 그래서 우리 1에서 5 뺐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통연의 방정식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다. 해볼게요. 우리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우리 이 높이 먼저 구할 거고요. 우리 높이 먼저 구하면요. 우리 h는 우리 루트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의 합은 루트 5분의 절대값. 우리 지금 1, 마이너스 3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여기다 1,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우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까? 괜찮아요? 여기 우리가 수직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5분의 6이 되겠죠. 이 길이 몇입니까? 이 길이? 우리 9는 5분의 6 더하기 5, 9, 40, 아니, 5, 9, 45니까, 아니, 뭐야, 36, 5분의 36 더하기 5분의 45 나와야 되는 거니까 9면 됩니까? 5분의 9? 그럼 여기는 루트 5분의 3이 되겠죠. 루트 5분의 3. 그럼 우리 실제로 이 길이가 실제 공통연의 길이기 때문에 루트 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분의 6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6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50분의 10분의 36이니까 우리 5분의 18이 정답이 되겠네요. 5분의 18.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어차피 이 두식을 빼면 공통연의 방정식 나옵니다. 그래서 두식을 뺄 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9도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5. 얘가 이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 높이 구한 거고 그 어차피 얘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 이 공통연의 절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공통연의 길이 자체가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 루트 5분의 6이 된 거고요. 애초에 높이도 루트 5분의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한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왜? 가고 싶어? 나도. 됐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편하게 질문. 높이?
우리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공식 쓴 거예요. 점과, 이게 공통연이잖아요? 그리고 1, 마이너스 3.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공식 쓴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온 거잖아, 지금.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이 공통연의 절반 구한 겁니다. 공통연의 절반 구한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지금, 괜찮아요, 지금? 근데 실제 우리가 구하는 밑변의 길이는 실제 공통연의 길이기 때문에 2배를 해줘서 루트 5분의 6이 나온 거고요. 높이는 우리가 방금 구한 거 똑같이 루트 5분의 6이 나온 거예요. 넘어갈게요. 원하고 이제 직선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위치 관계를 설정하게 되겠는데, 애초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와우.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판별식 쓰지 말고 디스턴스하고 반지름하고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위치 관계를 설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금 0,3이고요. 점과 지선 사이까지 거리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0,3 대입하면 6-k 괜찮습니까?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반지름보단 짧아야겠지. 이 디스턴스가. 그지? 근데 반지름이 지금 루트 5이내니까 이 루트 5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절대값 6-k는 우리 5보다 작으니까 실제 이 안에 들어갈 숫자인 6-k라는 저 모양이 실제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에 있어야 절대값 풀었을 때 5 이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양변에 마이너스 6 해주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방향 바뀌면서 우리가 11, 1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우리 등호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뺀 다음에 1을 더 빼주면 되죠. 그래서 9개가 정답이 됩니다. 9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 A, B가 정수라고 했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등호가 있든 없든 이제 무조건 B-A이긴 한데 B-A이긴 한데 지금 A하고 B가 정수일 때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세는 겁니다. 여기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1을 빼주시면 되고요. 둘 다 있을 때는 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빼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둘 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로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11에서 1 빼고 1을 하나 더 빼준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 310번. 310번. 일단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일단 살펴보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루트인 1이죠. 그지?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얘는 0,-4를 지나는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일단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 대입하면 -4를 지나기 때문에 0,-4를 지나는 우리가 직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0,0이니까 0,-4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애가 지금 이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저런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는 거니까 결국 우리 이 친구하고 뭐 하시면 됩니까? D는 R로 구하시면 되겠죠? R보다 작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어떻게 됩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우리 여기 지금 0,0입니다. 0,0 대입하니까 -4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 디스턴스가 반지름보다 우리 반지름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야지 두 점 사이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 친구는 2이기 때문에 이 친구 어차피 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는 루트
2n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양변 제곱하면요. 4, 2n제곱 플러스 2. 그럼 넘어가서 2로 나누면 m제곱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m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 범위가 되겠죠. 그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5월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애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다 접했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보다 접했을 때니까 기울기가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올라가듯이 m의 값이 작아질수록 얘가 점점 올라가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고요. 괜찮아? 그리고 m이 1일 때 딱 정확하게 만난다는 소리예요. 얘도 절대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커지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누가 안 된다고 나오죠? 어? 다른 틀려? 왜 틀려? 잠깐만. 4는 2가 아, 4죠, 4죠. 4. 얘는 16. 2로 나누니까 얘 8. 그러니까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가 되겠죠. 아니, 뭐래, 14. 루트 14. 에이, 뭐야. 잠시만. 8, 7. 7.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7, 7, 7.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접하기 위한 m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n가 답이 되겠죠. 풀만 루트 7. 그러니까 이 접할 때를 기점으로 좁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고, 넓어지면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 형태에 따라서 어차피 다 D는 R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디스턴스하고 반지름하고의 관계로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 유형 14번까지만 합시다. 하고 가자. 오케이? 이거 힘들어. 그지? 나도 힘들어요.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유형 14번만. 기운 냅시다. 딱 두 문제만 풀고 갈 거예요. 야, 우리 원하고 직선이 있는데 두 교점을 AB라고 했었을 때 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원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그어지든 상관없이 결국 이 원의 두 교점,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것은 우리 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항상 우리 의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하고요. 원의 성질에 의해서 원과 직선의 성질에 의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디스턴스 구할 수 있고 R 구할 수 있으니까 이 L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가 지금 1,1이고요. 1,-1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지금 2인 원이고요. 우리 점과 직선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저기다가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나오죠? 어차피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2 나오죠? 그럼 뒷변이 2고 얘가 루트 2니까 얘도 1대1대 루트 2니까 얘가 루트 2가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AB의 길이는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2 루트 2. 얘는 반지름이 2라고 나와 있고요. 중심 나와 있고요. 직선 나와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공식 나오면 루트 2 나오고요. 얘가 수직하니까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 루트 2 2가 되겠죠. 근데 난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 절반만 구한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준 루트 2가 되겠죠.
우리 원래 항상 20분까지가 수업 시간인데, 원래 30분까지인데, 그래서 선생님 10분 일찍 끝내주는 건데, 맨날 그렇게 아련한 눈빛 보내면, 볼게요. 이거 한번 갑시다. 알겠죠? 집중, 집중. 우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이제 3,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3,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고 하네요.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축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와 그리고 Y는 AX라는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이 현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현의 길이가 같으면 이 중심으로부터 항상 같은 거리에 있어요도 이렇게 배웠어요. 즉 디스턴스가 같다는 소리야. 오케이, 해봅시다. 여기가 3,1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 2 여기도 2 우리 S축과 만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몇이에요? 여기가 지금 3,1이잖아. 이 길이 자체가 1이죠. 그냥. 디스턴스가. 그럼 끝났지? 누구랑? AX-Y는 0이라는 이 직선하고 이 점 사이까지 거리가 똑같이 1이겠죠. 여기도 똑같이 1이겠죠. 그래서 우리 1이라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여기는 우리가 3,1 대입하니까 3a-1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우리 a제곱 플러스 1은 우리 3a 플러스 1, 3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어. 그랬을 때 우리 9a 제곱 넘어오면 8a 제곱 둘 곱하고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는 0. 그래서 우리 a도 묶이니까 우리 8a 마이너스 6은 0. 근데 우리 a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답 우리가 8분의 6, 즉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a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어. 그래서 우리 숙제는 우리 여기 유형 14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럼 10, 11, 12, 13, 14 다섯 개 풀어오시면 되고 우리 고쟁이 있죠. 고쟁이를 한번 펴보면 232번이었나? 232. 232번이요? 몇 번이었지? 저는 지금 어. 특별합니다. 응? 어디? 여기. 애기. 너무 멋져요. 우리 123번. 우리 123번부터 123번부터 원의 방정식 137번까지 37번. 123번부터 137번까지 라이드쌤 인경 5개랑 몇 문제 안 될 거예요. 몇 문제니? 123번부터 풀면 15문제 정도 됩니다.
숙제 다 해오세요.